이 회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미국, 유럽 인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AMR 모델들, 다양한 AMR 모델들을 인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좀 담당자 한 명을 선임을 해서 그 전체 현재 흐름을 좀 취합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모델에 대해서 제조사에 AMR을 이제 저희가 인증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알고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올해 7월 달쯤에 유럽의 표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침이었다가 이번에는 규정으로 바뀌면서 징벌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유럽의 인증제도를 그대로 카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자율안전 확인 신고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거기서 지금 오토노머스 모바일 머시너리라고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오토노머스 모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에센셜 세이프티 펑션이라고 전통적인 기계나 그다음에 주행 로봇의 요구 사항들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permanent interaction of an operator, 그러니까 작업자의 어떤 개입이 영구적으로 없어야 된다. 없이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전부 다 오토노머스 머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이게 인증이 좀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유럽의 인증 기관을 통해서 아주 정밀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펑셔널 세이프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검증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증비가 지금 비용의 한 4, 5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기간도 지금은 한 2, 3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데 그때 시점이 되면 최대 한 1년 이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유럽 수출은 당연히 안 될 테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유럽의 인증을 받으면 납품을 허용을 하는 인증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E 인증을 못 받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시장이 메이저 업체에는 팔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율 로봇의 자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표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적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그냥 장애물을 만나면 정지하고 재기동이 불가합니다. 자기 스스로 재기동하는 게 안 되는데 이제 AMR부터는 자동 재기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 재기동이 된다 이러면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가 진단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인 로봇에서는 자가 진단도 안 되고 환경 감지 자율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자율성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거는 지금 현재 많이 구현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은 인증에서는 크게 따지진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말 치명적인데요. 환경인식 후에 위험 구역을 회피할 수 있느냐도 이제 오토노머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국내법상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특히 화학물질과 관련돼서는 규제가 매우 강해서요. 이것이 현재로서는 법과 충돌이 있어서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MR은 안전한 환경, 즉 부식성이나 인화성 가스가 없는 환경에서만 쓸 수 있다. 현재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언젠가 또 이 부분도 해결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려 인증을 한 4, 5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 기간이 한 2,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토노머스 모드에 대해서 8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힐스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격 감시 장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정보 또는 경고 신뢰성 확보가 필수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번이 가장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신뢰성이 말로만 신뢰성인데 이제 표준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수치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충족하는 회사를 저희는 아직 이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은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은 기계 움직임과 작업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이제 원격에서 모니터링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형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위에서 이제 관제센터가 한 2층에 있어서 투명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형으로 가게 되면 볼 수 없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위치 데이터들을 중앙 감지실에다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증받을 때 중요하게 따지는 요건이 되겠고요. 7번은 너무나 당연한데 7번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싱글 폴트 톨러런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전 시스템이 하나가 고장이 나도 그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제 AMR이나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고장이 나도 무조건 정상 가동해야 된다는 요건인데 이게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오토노머스 모드 이외의 조건에서는 뭐 기존의 그 기계에 대해서 혹은 로봇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들은 다 해야 되고요.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저속 이동하고 충돌 감지 센서 기능이 기본 탑재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판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속 이동 모드나 뭐 충돌 감지 센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옆에 이제 가로놓고 PLR = 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뢰성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성입니다. 달성하려면 PCB 보드로 설계를 하고 뭐 검출되면 정지하고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도 보시면은 이제 아까 AMR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 위에 타기 좋죠. 이게 설마 그러겠냐 싶겠지만 현장에서는 탑니다 실제로. 그러면 타는 거를 방지하거나 타더라도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요구 조건입니다. 타는데 위험하지 않으려면 저속으로 이동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정지할 때도 굉장히 감속하면서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방식을 택하시냐면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로드셀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그걸 검출하도록 지금 현재 많은 AMR 제조사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증이 이제 강제성이 있는데요. 유럽은 인증이 안 되시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전시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용으로 뭐 유럽에 전시를 해를 가겠다. 이때는 그냥 가실 수 있는데 판매는 못합니다. 한국은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대부분 여기들이 공장들이 인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이 없으면 자기들이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납품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럽의 인증이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요. 이게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됩니다. 인증 없이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AMR 위에다가 산업용 로봇을 탑재하는 경우들이나 혹은 협동 로봇을 탑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어떤 가이드를 저희가 드리고 있냐면 AMR 위에 로봇이 탑재될 경우에 AMR 이동 중에는 로봇은 무조건 안전 정지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회피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도 경쟁력이 사실은 없죠. 언젠가는 이제 이 문제를 누군가 풀어내시면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나 저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2년마다 안전 검사 대상이어서 위반 시행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넘어갑시다. 이게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아예 전원 투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상 인증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거죠. 한국은 현재 이제 AMR이 강제 인증 대상은 아닌데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특히 뭐 아까 이제 중국 로봇 얘기하시던데 중국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이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역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반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인증을 요청하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인증의 표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감당하고 쓰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는 인증을 받은 AMR이 있는데 정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시장은 더 까다롭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기와 관련된 요건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C나 유럽이나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제조 비용이 한 100% 정도 든다고 하면 미국은 넉넉 잡고 한 200% 잡으셔야 됩니다. 부품도 엄청나게 납기도 길기 때문에
납기도 한국, 유럽으로 나가는 장비하고 똑같이 설정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통 한 6개월, 7개월이고 제일 이제 깔끔하게 잘 하시는 회사들이 그 초창기에 인증 기간을 아예 끼고 같이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빠른 경우는 한 4, 5개월 정도 가기도 합니다. 전기 안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너무 그 갈라파고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설계자들도 설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증을 누가 제일 먼저 이제 획득하느냐,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으로 AMR이 많이 나가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그 예외 조건이나 그 엔드 유저들이 그 공장을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쓰겠다 요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 안 먹히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미국 인증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양산 중인 AMR 특징을 보면 일단 라이다를 다 쓰고 있고요. 그 인근 AMR하고 통신하는 기능도 현재 적용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 이제 중앙 관제식으로 하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V에서 레일 가이드가 빠졌다. 그걸 AMR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되게 간단한 수준이다 보니 그 AMR이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다 구현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안전. 아까 이제 2주 그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 기능 수행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힐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기계와 충돌을 하게 되면 본 기계에 엄청난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 빠르면은 또 인증에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예, 엄청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속으로 하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누가 제일 먼저 푸느냐. 그러니까 결국 안전과 그 직결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보니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현재는 안전기능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이유를 보면 그 제어 시스템들이 다 자체 보드 설계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펑셔널 세이프티에서 실2입니다. 이제 저는 5탄데 실2나 퍼포먼스 레벨 D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충족하려면 그 보드를 가지고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펑셔널 세이프티 인증을 또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고요. 로봇이 한 대가 뭐 2, 3천만 원 한다고 치면 AMR이 인증비가 한 6, 7천만 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권하는 거는 기존의 그 기성품을 쓰시라, 펑셔널 세이프티 인증을 받은 세이프티 PLC 같은 거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이제 수용하기 힘든 이유는 공간 사이즈, AMR 내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AMR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또 전장 설계를 굉장히 작게 아주 심플하게 설계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들도 이제 보통 인증기관들이 대충 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점점 커지거든요. 굉장히 실력 좋은 인증기관이나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간 사이즈가 워낙 이제 중요하다 보니 그 모드에다가 세이프티 PLC 같은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 사이즈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서 자료는 이제 다 발표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표준들이 바로 이제 AMR과 관련된 표준들입니다. 난이도로 치면은 최상위 난이도입니다. 제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계 인증을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사출기를 얘기해요. 사출기. 사출기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인증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 다음 AMR.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미국으로 만약에 가는 AMR이다라고 하면 이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미국으로 가는 AMR. 자,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표준만 해도 지금 6가지고요. 시험만 해도 전자파 시험, 전기안전 시험, 펑셔널 시험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AMR 위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 표준들이 또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표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 충족시켜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체 개발로 PCB 보드를 이제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펑셔널 세이프티 검증 문제가 남기 때문에 수천만의 인증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부터는 강제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비용이 더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 2024년에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AMR 개발하는 회사들이 계신다면 2024년에 어느 정도는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그 보석 같은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인증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증된 거는 모델이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회로 설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해결 방안이 뭐냐면 PCB 보드는 그냥 주 제어만 맞도록 하고 안전 기능은 세이프티 PLC나 별도의 제품에 탑재를 하고 그 PLC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 그리고 세이프티 PLC가 현재 뭐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 경쟁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들도 요즘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 배전반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왜 DC 48V를 제 리미트로 걸었냐면 48V 이상의 전원을 쓰게 되면은 추가적인 요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표준에서 48V 이하면 우리가 이걸 안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전과 관련된 요건들이 전부 다 소거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중인 AMR들은 전부 다 DC 48V 이내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출력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겠다고 하면 잃는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라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 그 급한 시간도 많이 없고 빨리 이제 나아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40V 이내로 전압을 설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MR 유럽 인증 좀 서둘러셔야 됩니다. 2025년부터는 검증이 강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 비용이 매우 높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인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책임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인증기관들이 대충 보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인증기관들이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깐깐하게 할 건데 우리가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검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그 인력이 투입되고 검증을 꼼꼼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이프티 시스템 회로 설계 능력을 좀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 반도체 LCD 쪽 그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인증이 워낙 오랫동안 진행했으니까 이런 역량이 충분히 계신데 이상하게 AMR이나 로봇 쪽에는 이상하게 역량이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겠다. 그리고 공간을 줄인다든가 그다음 비용 절감 차단기 하나가 뭐 몇천 원밖에 안 한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 줄이는 게 굉장히 큽니다, 효과가.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전장 설계자가 좀 필요합니다. 세이프티 PLC 핵심 기능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자기 진단 신뢰도가 한 99%의 능력이 사실 100%거든요. 1%는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이거일 뿐입니다. 알려진 건 다 검출할 수 있고 이 자체 내에 두 개의 CPU를 갖고 있어서 신호가 이중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PLC가. 그리고 고장 진단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편화돼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이프티 PLC가 필요한 기능들을 총 9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모두 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이중으로 이제 싱글 폴트 톨러런트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힘들죠. 브레이크 작동도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되니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쭉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AMR 개발 전략은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셨으면은 기술 표준에 대한 컨설팅을 먼저 받으시면서 어떻게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먼저 방향을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파 시험도 이제 이게 강제 대상이라서 하셔야 되는 이건 최대한 늦게. 이거는 언젠간 해결됩니다. 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내가 막 대충 설계 전자파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설계를 해도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들이 이것들을 바로 잡아낼 능력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늦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미국보다는 유럽을 먼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유럽하고 한국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DC 48V 이내로 구현하시고 지금 위에 이제 협동 로봇이 들어가 있는데 엔드 이펙트가 있으면 이 엔드 이펙트를 반드시 숨겨야 됩니다. 숨겨서 AMR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하우징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그러니까 엔드 이펙트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람이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엔드 이펙트는 무조건 숨겨라. 그러니까 하우징 안에 넣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해외 인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증비가 좀 비싸다 보니 해외 인증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전체 한 30에서 50%만 제조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AMR 현황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타이밍에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